되게 신기한 과다, 재밌는 거 배웠다. 제가 다닌 학교는 홍익대의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예요. 뭐지? 이거 그냥 맛보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방대한 세계관에 한 명씩 부르면 앞으로 나와? 왜 내가 배우러 왔는데 질문을 나한테 하지? 패션이 진짜 골 때렸어요. 거의 한 학기에 한 70% 가까이를 종이 원기둥을 만들어요. 학기 마지막 과제로 종이로 마네킹을 만들어요. 나 원단 안 만져? 응, 안 만져. 재봉틀 안 만져? 응, 안 만져. 실밥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쇼의 시작은 항상 다, 모두 다, 누구나 다 똑같은 하얀색 종이로 나와요. 저는 진짜 학교 내가 제대로 간 거 맞나? 막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무치게 알지 못했다. 솜이 안녕? 이제 정말 거의 다 와가는데 길이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일단은 수정사항이 있기는 한데 고치고 가기보다는 그냥 일단 이거를 먼저 하나 떠놓고 제도를 수정을 해서 두 번째 거를 얘랑 비교해보면서 떠보고 뭐가 더 나은가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지금 길이가 여기까지가 약간 아쉽긴 한데 진짜 이거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한 이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이게 세탁을 했을 때 단이 조금 수축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입으면서 떴을 때는 이제 제가 치수 재가지고 제도해서 뜨면서 입었을 때는 여기 가슴 부분에 다트를 제가 넣었는데 지금은 수축하기 전이니까 세탁 전이라서 얘가 가슴선이 조금 밑으로 가슴 그 다트가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빨래에서 조금 줄어들면은 한 요 정도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길이도 조금 더 짧아지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 진짜 희한하게 생겼네. 진짜. 나도 이거 한 입 줘. 일단 여기 소매 마무리 빼고까지 작업을 해봤고 이게 아마 빨래를 하고 나면 단 수축이 생길 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한 요 정도까지는 위로 올라올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길이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짧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소매가 살짝 이렇게 제가 입어보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팔에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이 이렇게 끝이 일자로 뻗어나가는 형태로가 돼가지고 반대쪽 마감을 할 때는 여기 아이코드 마감을 할 때 코를 조금씩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게 작업을 하는 게 더 예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좀 혹시 몰라병이 있어요. 손이 널손인 것도 있는데 혹시 몰라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제도할 치수를 잴 때 조금 넉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그래도 너무 쫑겨서 못 입는 일 없게 그렇게 제도해야지 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이거를 제가 입을 사이즈로 하기엔 좀 클 것 같고 이걸 뭐 그 다음 사이즈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즈 중에 한 가지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빨래를 해보고 만약에 단 수축이 생각보다 적다면은 여기 이 밑단 부분 늘리면 한 개 정도는 그냥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부분 코 늘림을 한 4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한 3번으로 줄인다던가 그렇게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이게 거의 민소매다시피 해가지고 민소매와 거의 흡사한 그런 정도의 반팔티라서 저는 솔직히 진짜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늘을 3 사이즈로 전체를 다 뜬 게 처음인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 뭐 저번 주 해가지고는 뜨개 과정이 사실 계속 이제 허리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변화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작업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콘텐츠는 조금 쉬고 작업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처져요. 제가 작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물이 계속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계속 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좀 과정이라도 열심히 만들어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똑같은 과정 거의 변화 없고 그냥 허리 길이만 2-3cm 늘어난 과정 보여드리는 게 막 되게 재밌진 않잖아요? 재미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좀 어떤 누군가는 궁금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는 콘텐츠를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 과가 조금 특이해요. 제가 전공한 과가 특이하고 되게 신기한 과다, 재밌는 거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 종종 계셔가지고 좀 제 전공을 소개해드려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보기로 결심을 했고요. 제가 다닌 학교는 홍익대의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예요. 섬유미술 패션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이름이 막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입시를 할 때 제가 가장 목표로 했던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었고 입시를 하면서 당연히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노리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전공의 이름이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 어떤 입시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섬유미술이 뭔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섬유미술은 그냥 뭐 패션을 좀 깊이 있게 알다 보니까 뭐 소재까지 통달한다 뭐 그런 개념의 그런 느낌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과가 사실상 순수미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회화 어떤 섬유미술도 평면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걸 입체로 이제 부조, 조형, 조소처럼 부드러운 조각 그런 것처럼 어떤 순수미술의 영역이에요. 섬유미술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그 방대한 섬유미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타일 디자인은 이것도 뭐 패션에 이제 어떤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텍스타일 디자인은 사실 뻗어나가면 리빙 쪽까지 나가고 진짜 막 멀리 가면 인테리어까지 갈 정도로 되게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름답게 제작을 하고 그 소재를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할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텍스타일 디자인 쪽이었고 그리고 공예를 뭐 따로 빼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굳이 공예랑 순수미술을 조금 구분해보자면은 공예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작업이고요. 순수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뭐를 덮는다든지 뭐를 가린다든지 이런 용도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용도 없이 그냥 그 주제 혹은 아름다움 이것만이 목표인 게 순수미술이고 공예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게 아주 예쁜 도자기이지만 이건 엄청 실용적이고 쓸모가 있잖아요. 이런 걸 공예의 분야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기대했던 패션 디자인 쪽.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완전히 상업성을 좀 배제하다시피 거의 아트웨어 어떤 패션 조형?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 항공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분야였어요. 참고로 제가 학교를 다닌 지가 지금 벌써 12년이 더 됐거든요. 학교를 들어간 게 1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처럼 세 가지 어떤 섬유미술, 텍스타일, 패션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졸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뭐 조금 선택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배웠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은 좀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방대한 세계관의 그런 전공이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테크닉보다는 작업의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조형적 아름다움? 이게 옷이야?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에서 나오는 조형적인 아름다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풍의 학교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당황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문성을 위해서 전공을 정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니까 저는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완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냥 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교를 갔던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학이라는 게 막 어떤 분야를 이제 다 통달하고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 분야를 개괄적으로 한번 훑는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도 딱 대학 졸업했을 때 이제 세상 밖에 나올 때 그 제 심장이 뭐지? 이거 그냥 맛보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업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제가 배웠던 거를 한번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좀 놀랐거나 재밌었거나 그랬던 경험을 좀 더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1학년 때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섬유미술이라는 거예요. 섬유미술이 뭔지도 몰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섬유미술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저희는 평면 혹은 조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회화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캔버스 같이 이렇게 납작한 표면에 2D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 주제를 표현한다. 그런 평면 작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캔버스를 넘어서는 범위로 어떤 입체의 형태가 들어가는 걸 통해서 조형적 아름다움 혹은 내 주제를 표현한다. 그러면 조형 작품이에요. 처음에 딱 섬유미술 수업에 들어가면은 교수님이 그냥 1대1로 대화를 해요. 출석을 한번 쓱 부른 다음에 앞에서부터 부르든 중간부터 부르든 맨 뒤부터 부르든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냥 님들 알아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주제 정리하고 있고 한 명씩 부르면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1대1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넌 누구니? 넌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니? 너는 그 주제를 위해서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싶니? 그 소재가 최선인 것 같니? 혹시 그 소재는 사용해봤니? 그 소재가 왜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이 소재를 더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동의하니? 그걸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질문만 하시고 그냥 계속 문답의 연속이에요. 막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은 없잖아요. 너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 작가의 의견에 동의해? 뭐 이런 의견 같은 거 누구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입시 그림도 사실 외워서 그리는 그림들이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입학하는 해부터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2학년 때까지는 딱 그 전형적인 외워서 그리는 그림을 위주로 입시 준비를 하다가 3학년 때는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제 의도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왜 내가 배우러 왔는데 질문을 나한테 하지?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당황스럽지만서도 또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내 의견에 따라서 내 작품이 간다는 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림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남들이 이게 맞아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대로만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 의견이 정해져야지만 작업이 시작되고 내가 그 작품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작품이 끝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진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많이 항상 당황했고 어렵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좀 되게 방대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라는 게 어떤 내가 이제 깨우쳐가야 되는 내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별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 세계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구나. 뭐 그런 생각을 심어줬던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당황스럽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있고 또 좋았던 제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진짜 섬유미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서 막 3학년 때는 진짜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섬유미술을. 그래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취직 생각을 안 했죠. 저는 그냥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여튼 그럴 정도로 이제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던 그런 분야가 섬유미술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을 배우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코스 좀 세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게 기술을 배워요. 쓸모있는 기술? 포토샵을 배우고, 저는 이제 입시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컴퓨터 진짜 못하고 그냥 진짜 가내소공업 스타일이어가지고 포토샵 같은 거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기서 주로 배우는 거는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패턴을 포토샵으로 디지털 파일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인쇄를 맡긴 다음에 그 원단 뽑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출한다, 이런 건데, 제품은 이제 뭐 맡겨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 배운 거 가지고 되게 오래 써먹어요. 4학년 졸업할 때도 이제 원단을 보통 동대문에서 사기도 하는데, 이제 포인트 되는 어떤 그런 소재들? 그런 거는 사실 자기가 디자인해서 원단 프린트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였다 보니까 좀 되게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가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거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쪽을 수업을 듣는데, 패션이 진짜 골 때렸어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제가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패션 수업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원기둥을 만들어요. 그냥 속이 빈 원기둥을 만드는데 종이로 만들어요. 종이 원기둥을 거의 한 학기에 한 70% 가까이를 종이 원기둥을 만들어요. 원기둥을 이제 종이를 잘라가지고 그 어떤 규격을 정해주시는데, 그 규격에 맞는 종이 원기둥을 매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원기둥 그냥 일반 원기둥, 높이 10cm의 원기둥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오면은 오케이 이제 다시 뜨면 돼요. 다시 뜨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원기둥 다음 주에 가면 원뿔을 만들어 오라고 시켜요. 지름 몇에 높이 몇, 원뿔. 그 다음에는 원기둥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썰어진 윗면이 타원형인 이런 원기둥을 만들어 오라고 시켜요. 그러고 나면 휘어진 원뿔인데 원뿔이 이렇게 휘었어. 이 휘어진 원뿔을 만들어. 그 다음에는 오목한 원기둥, 그 다음 볼록한 원기둥. 접지 말고, 찢지 말고, 꾸기지 말고, 그냥 그 전개도를 완벽하게 그냥 그려가지고 그냥 진짜 석고처럼 만든 그 다양한 형태의 원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학기에 70%를 써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열받거든요? 막 진짜 별소리 다 하면서 만들어요. 야, 이거 막 누구 건축과 이런 애들 없어? 걔네한테 뭐 프로그램 돌려달라 그러면 안 돼? 막 주변에 공대 아는 사람 없어?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야 이거 그냥 글루건 붙이면 안 돼? 붙인 다음에 겉에서 막 잘 깎으면 되잖아.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 희한한 소리까지 다 하면서 만들어요. 거의 막 정신 나가듯이 만들고. 그러고 나면은 학기 마지막 과제로 종이로 마네킹을 만들어요. 마네킹. 그냥 속이 빈 마네킹을 만들어요. 그냥 석고상 토르소인 것처럼 마네킹을 만드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어떤 종이 가지고도 종이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황금 바디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금색 종이를 사서 금색 종이로 마네킹을 만들고, 안쪽에 다 시접 넣어가지고 잘라서 만들고, 이게 어떤 부분은 이 상반신만 해도 어떤 부분은 좀 각이 져 있고 어떤 부분은 곡이 져 있고 이러잖아요. 곡선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고 멋있는 마네킹이 나올지 막 한참 고민을 하면서 그 절개를 넣고 막 전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네킹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막 그 의문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나 원단 안 만져? 응, 안 만져. 재봉틀 안 만져? 응, 안 만져.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만지고 1학년 1학기가 다 지나가요. 실밥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종이밥만, 종이 먼지만 겁나게 먹고, 나중에는 막 진짜 순간 접착제도 티 안 나게 쓰는 법을 막 익혀가지고, 그게 굳은 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은 그 종이가 하얘져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막 되게 적재적소에 쓰는데, 그러다가 막 손가락 붙으면은 순간 접착제 한 3일 샤워 뜨신 물로 하면은 뭐 슬슬 떨어져. 뭐 그 지경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그 원기둥을 갖고 오거나 마네킹을 갖고 오거나 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거는 원기둥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다. 근데 이 원기둥은 뭐 형태감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 원기둥은 볼록한 원기둥이라고 하기에는 볼록한 그 곡률이 너무 작다. 이거는 볼록한 원기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는데, 막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막 이 사람께 1등이고 그 다음에 너네들은 다 이제 줄 세운다. 이런 거는 정하기가 애매하죠. 어떤 원기둥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정의가 없으니까. 마네킹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되게 그 비율이, 어깨랑 엉덩이랑 허리의 비율이 그 마네킹으로서 좀 조화롭게 형태를 잘 만든 것 같다. 이건 형태감이 너무 좋은데 마감이 아쉽다. 이거는 되게 소재를 잘 살렸다. 이 소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볼륨감, 이런 양감 표현이 나오게 기획을 한 건 되게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 피드백에서도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 그런 한 학기를 보내고 나면 이제 드디어 옷을 만들거든요. 종이 옷을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막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옷을 안 만든 채 한 학기가 갔느냐. 이게 너무 비통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학점 받는 수업 외 활동으로 패션쇼를 준비를 해서 방학 때 올리거든요. 근데 그 방학 때 올리는 패션쇼가 이제 1학년은 보통 패션쇼를 할 일이 잘 없는데 1학년도 그 소모임 활동을 하면은 선배들 거랑 같이 패션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 자격이 주어질 때 1학년은 종이옷을 만들어요. 1학년은 그래서 그 소모임을 할 때 1학년이 항상 그 쇼의 시작을 열거든요. 그 쇼의 시작은 항상 모두 다 누구나 다 똑같은 하얀색 종이로 나와요. 그 또 옷 만들 때도 종이는 막 다른 색깔을 못 쓰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하얀 색깔만. 근데 그게 뭐 마시멜로우지인지 뭐 한지인지 기름종인지 이거는 안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종이는 하얀색이어야 돼요. 그 하얀 색깔 종이로만 옷을 만들어서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모임에 나간다고 종이옷을 2개를 만들어요. 그 종이옷도 이제 막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놈의 주제! 그래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너는 뭐 어떤 주제로 옷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주제로 열심히 옷을 만들고, 종이로 만든 옷을 이제 모델들한테 피팅도 시켜가지고, 그래서 종이에 막 지퍼도 순간 접착제로 붙였다가 막 별 난리를 다 쳐요. 막 단추를 다내, 뭐 이거를 찍찍이로 붙이네, 겉에서 어떻게 하네. 막 그 잠금도 사실 종이로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골 때리게 종이옷을 만들고, 또 이제 2학기 수업 때는 또 2학기 수업에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1학년 때 종이옷만 3개를 만들었어요. 왜 이런 좀 약간 황당무계한 짓을 할까? 저는 그게 되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1학년 내내. 근데 제가 졸업하는 분들 그 옷도 보고, 제가 졸업 작품을 할 때 교수님 이제 컨펌도 받아보고 하니까 지나고 나서야 알겠는 게, 옷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배우면은 어떤 옷을 만들 건지에 대한 생각이 내가 만들 줄 아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자켓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라펠이 큰 자켓, 라펠이 작은 자켓, 라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뭐 피크드 라펠 자켓, 아니면 뭐 숄 칼라 자켓 이런 걸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 자켓 형태 말고는 옷을 만들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바는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막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상업적인 옷을 만들 사람을 배출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작업이란 조형적 그 작업 주제나 조형적 아름다움, 너의 작품 체계 뭐 이런 거를 막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흘러갔어요. 그냥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옷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 배우는 과정 자체는 그런 걸 추구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과정을 1학년 때 아예 다 접하지를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진짜 그 마네킹을 종이로 만드는 그 황당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의외로 모든 그 어떤 입체 형태를 만드는 게 되게 가능해져요. 나는 그냥 종이를 썰어서 사람의 상체 모양도 만들어 봤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종이에서 그 모양도 만들었는데 그 몸 위에 얹어지는 옷을 만드는 거는 그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모양을 저렇게 잘라서 그렇게 조합하면은 그런 모양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종이이던 뭐 원단이던 뭐든 간에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시작점 자체를 좀 그런 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의도로 그런 수업을 준비하신 게 아닐까. 근데 지나고서 봐도 그때 황당했던 기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진짜 학교 내가 제대로 간 거 맞나? 막 그런 그런 의심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1학년 내내 했고 심지어 졸업하고 나서도 했어요. 내가 제대로 간 게 맞나? 그냥 인문계를 가는 게 맞았었나? 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의도가 뭔지 누구도 묻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면은 어떤 의도라던가 어떤 저의 목표, 목적 이런 거는 다 누군가가 정해주잖아요. 너는 이제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잘한 거고 그렇게 못하면 못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정해지는데 그런 기준 없이 정말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뭘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뭘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되게 누구나 겪기는 어려운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어쨌든 그 불평을 하면서 할 건 다 했으니까 후회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자우림 노래같이 그런 거죠. 그때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무치게 알지 못했다. 근데 지나고서 보면은 되게 좋은 교육이었다.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본 덕분에 이제 머리끈 뭐 도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시중에 파는 머리끈을 제가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머리끈이 되는구나 했을 때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말고 저렇게 조합했을 때 그런 모양이 나오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연습을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본 경험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힘들고 막 진짜 그때도 학생 때는 진짜 다 싫었거든요. 다 싫고 막 억울하고 지나고서 생각해보면은 값진 경험이었다. 미대라는 게 그 등록금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등록금 값을 저는 항상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교가 되게 오만하게도. 근데 의외로 지나고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교육 어디서 받기 어려웠는데 진짜 괜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오늘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늘어지니까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2학년 때는 어떤 걸 배웠는지 2학년 때 또 어떤 황당무계한 그런 느낌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다음번에 한번 다시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진학을 다시 고민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나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이었으면 좋겠고 또 취미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과정을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했지만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어려운 거는 뭐 어떤 학업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누군가가 가르쳐줘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뭐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지 누군가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 미술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게 단순히 배움이라는 게 비싼 돈을 주고 누구한테 교육을 받으면 짠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결국은 그냥 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습하는 시간을 되게 길고 비싸게 가졌다. 근데 자습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과정 없이 충분히 훌륭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수다를 좀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